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자, 이 원달러 환율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1510원, 결국 1500원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이재명이 말이죠, 148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을 멈추게 하려고 연기금까지 동원을 했고요. 많은 지금 애화를 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480원에서 지키기는커녕 15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1600원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퐁당퐁당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왔는데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정말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재명이 주식시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이 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말이죠, 간접적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주식자를 갖다가 권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영끌, 부동산은 영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신용, 그리고 또 마통,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올인을 했는데 정말 우리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는 말이죠, 너무나 적게 와서 그러는 건지 지금 1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지금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버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서민들은 말이죠, 그걸 버티기가 어렵단 말이죠. 주식시장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승패가 좌우되는 시장인데, 서민들이 버틸 수 없게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서민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도박장이 돼버리면 도대체 어지럽고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떨어지거나 말거나 버티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간이 콩을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면은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이 환차손이 크게 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환차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원화로 처음에 생기죠. 주식을 팔면 원화잖아. 근데 원화로 뭘 사죠? 달러를 사야 되잖아. 달러를 사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 주식을 팝니다. 그럼 원화가 생깁니다.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달러가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달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원유를 갖다가 달러로만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은 세계에서 40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 돈은 받는 데가 없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서 달러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사재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뭐 사재기 아니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달러를 내놓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지금 사장되고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달러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1511원 여기서 멈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1600원, 1700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9년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장중 가장 높았던 그 원달러 환율이 1561원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IMF 때는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갔다고 하지만 결국 IMF 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IMF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렇잖아도 달러 이 현금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 외화가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그러죠. 외환 보유고가. 그런데 그것이 대개 미국 국채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는 거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 달러는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200억 달러 정도 가지고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석유를 못 사오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부도 아닙니까?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석유를 못 사오는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IMF에 손을 벌려야 되는 거죠. 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IMF라고 하는 건데, 물론 거기까지 안 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안 가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통화 수합이 지금 미국과도 안 돼 있고 일본과도 안 돼 있습니다. 미국도 안 해주고 일본도 안 해줍니다. 근데 원래 웬만하면 통화 수합은 우리한테 해줄만 한 건데도 안 해준다는 거는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트럼프가 이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한 뭔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통화 수합을 안 해줍니다. 일본이라도 해주면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해주고, 전번에 한다는 게 위안화하고 뭐 통화 수합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재명 정부에서 했는데, 위안화하고 통화 수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물론 지금 이란산 원유 같은 것은 뭐 위안화로도 결제하고 뭐 어쩌고 떠들기는 하던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위안화하고 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서 금융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정말로 미친 짓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희망상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지금 1511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말 엄청난 경제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번에 오늘 떨어졌는데 그전에는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오르고 그렇게 퐁당퐁당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말이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서민들은 보통 말이죠,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또 두려워서 팔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지를 못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너무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도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도박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일단은 먼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 뭐 상위 1% 부자들은 이 하락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에서 그런 우량 종목을 사놓으면,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른 것까지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더 좋은 선택은 있다. 일단은 관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빚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쨌든 빚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결국 다시 만약에 또 내일이라도 말이죠, 전쟁이 끝난다라고 트럼프가 갑자기 발표를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 여파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다면 또 폭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빚이 아닌 그런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또 봅니다. 전문가들도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한국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말이죠, SBS 그거 하거나 SBS 노조하거나 또 이렇게 뒤제비를 하고 있지,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안 합니다. 과거 이재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계엄으로 인해서 1,400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이죠,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는데도 이재명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자를 하나 잘 뽑아서 나라도 정말 개쪽나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야말로 거지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영 TV입니다.